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영상 해부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의 키워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유미 배우라는 키워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정유미 배우가 나온 영화들을 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저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가족의 탄생 2006년도 작품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번 주 작품은 2010년도에 내 깡패 같은 애인을 다루려고 해요. 이 영화가 2010년도에 나왔는데 요새 또 안시성의 감독인 김강식 감독이 이 영화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럼 좀 신기하죠. 왜냐면 전혀 다른 장르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뭐 감독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유미 배우와 관련된 캐릭터 얘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이 영화가 보면은 취준생이 나오죠. 취업준비생이 나오게 되는데 정유미 씨가 취업준비생 지방대 출신의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자가 어떤 일 내지는 직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출발하고 싶습니다. 제니께서는 어떻게 요새도 계속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떠세요? 뭐 일을 즐겨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을 즐겨 하시다가 요즘에 쉬고 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거를 보고 이거 녹음하고 알바 면접 보러 가는데 저는 평생 알바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일을 하면 일단 직업을 가지면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해야 되는 것도 너무 싫고 뭔가 일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책임을 그렇다고 안 지는 건 아닌데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 압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고 싶은 프리타족이라고 하죠. 편의점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 하긴 뭐 그렇죠. 일이라는 게 보면 또 파트타임 잡이 임금이 페이가 좀 높으면 할만하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또 파트타임 잡이 또 페이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정규직보다는. 근데 외국은 또 다르다고 얘기하죠. 비정규직이 오히려 그 시간당 임금이 더 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말 그대로 사람을 똥값 취급하는 나라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소득주도 성장?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갑자기 또 소득주도 성장 얘기 나왔는데 우리 여름께서는 어떠세요? 요새 뭐 일 내지는 좀 파트타임 잡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하지만 뭐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다 내지는 과거에 내가 생각하는 일 내지는 뭐 직업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 때 좀 오래 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약간 극과 극이었어요. 하나는 완전히 프리랜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뭔가 저 혼자 되게 자유롭게 물론 뭐 정해진 기한이나 뭐 이런 건 있었지만 혼자 하는 일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혼자서 개인이서 하니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프리랜서들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내가 일을 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막 경쟁이 붙어서 이걸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더 빨리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너무 조직 중심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서 그때 일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다 나이 든 과장님과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 회식을 너무 강요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리고 저 말고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회식을 강요하는데 거기서 진짜 이제 막내들의 재롱잔치를 너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꼰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으로서의 착취가 회식 자리에서 이어지니까 그것도 조직 생활도 이래서 못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극과 극의 일을 한번 해가지고 이 중간에 일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렵다. 요새 또 그 갑질과 관련해서 또 사회적 이슈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특정한 이름을 좀 거론하기 그렇지만 정말 회식이라는 게 업무의 연장인 것 같아요.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빠졌다고 얘기 들을 테니까 파트타임을 일하고 있는 그 알바한테도 회식을 강요한다. 아, 이거 좀 충격이네요. 저는 이런 알바 생각나요 갑자기. 안 갔더니 안 부르시더라고요. 예, 저도 요새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뭐 직접 제가 제 일이기 때문에 뭐 제안서를 내고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일종의 뭐 영업하는 거죠. 영업해서 일을 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스트레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길게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그 배우 정유미 씨가 출연한 내 깡패 같은 애인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완벽한 스포일러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내 깡패 같은 애인은 내라는 역할을 맡은 세진, 정유미 씨가 연기한 세진이라는 여자 캐릭터와 깡패 같은 애인을 맡은 동철이라는 박중훈 씨가 맡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우선 세진이란 캐릭터는 지방대에서 그래도 석사까지 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취준생입니다. 되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온 것처럼 그려지고요. 세진은 이제 상경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취직에 성공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 듯 싶습니다. 또 새로운 남자친구도 사귀고 행복한 일상이 갑자기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당장 고향으로 내려와서 선이나 봐서 시집이나 가라라고 말씀하실 걸 알기 때문에 세진은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까지 모두 다 빼고 반지하방으로 이사가는 신세에 전락하고 맙니다. 세진은 반지하방에서 옆방에 사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삼류 건달인 동철입니다. 동철은 사실 조직에서 에이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한물간 건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신 조직의 보스를 대신해서 감방에도 가기도 했지만 결국엔 갔다 와서 되게 찬밥 신세예요. 그래서 되게 뒤치다거리 시덥지 않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깡패라는 뭔가 자부심에 취해 있는 인물인데요. 세진이 이사 온 짐들을 보고 세진에게 너 취업 안 됐냐? 라는 식으로 세진에게 약간 시비 아닌 시비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세진은 처음에 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왜 남의 걸 함부로 보고 그러냐? 라면서 깡패인 동철에게 지지 않고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의 신세를 조금씩 알게 되는데요. 세진은 동철이 겁이 나서 후추 스프레이를 구비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지만요. 동철과 뭔가 우산 에피소드라든지 분식점 에피소드라든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철이 세진의 우산을 가져간 사건 이후에 세진이 우산을 잃어버리자 세진이 면접에 못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동철이 우산을 뛰어가서 사오는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좀 더 친밀해지는데요. 그러다가 세진은 어느 날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회사의 상사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상사는 취업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동철은 그 상사를 찾아가서 패고 말죠. 세진은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둘은 첫날 밤 둘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진은 동철과의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세진의 아버지가 세진의 회사가 부도나 있고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세진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철에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 결혼할 사이라고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과 세진은 함께 세진의 고향으로 내려가 세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동철의 조직에서 운영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업소에서 가짜 양주를 판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동철이 이제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열받은 동철은 시비를 거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세진과 세진의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되고요. 결국에 동철과 세진은 멀어진 채 서로 세진은 고향에, 동철은 서울에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취업의 기회를 놓칠 수 없던 세진은 계속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요. 동철은 세진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세진이 면접 시간을 자신이 벌어주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세진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은 그렇다면 취업에 성공하고 결국 만나게 될까요?
예, 지금 우리 연우님께서 완벽한 스포일러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 깡패 같은 애인 정유미 씨가 맡은 세진과 애인, 이걸 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을 것 같은데요. 박중훈 씨가 맡은 동철, 그러니까 세진과 동철 사이의 이야기죠. 네. 굉장히 뭐 주인공들을 제외한 뭐 조연들도 뭐 익숙한 뭐 인물들이 나오죠. 박원상 씨나 권율 씨가 또 여기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8년 전에 앳된 권율 씨의 모습을 깡패가 되고 싶어하는 신입 뭐 이렇게 깡패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큰 뭐 기대를 하고 보지는 않았는데 막상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평은 굉장히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당시 또 흥행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누군가는 또 제목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했던 것도 같고, 왜냐면 이 깡패라는 게 요새 깡패라는 얘기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먼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키워드가 정유미라는 키워드니까 정유미 씨가 맡은 캐릭터 세진이라는 캐릭터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여자 주인공 캐릭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래서 제이님께 먼저 여쭤보고 좀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유미 씨가 굉장히 잘하는 연기를 여기서 맡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 영화 속의 캐릭터인 세진이 되게 감정 표현을 정말 잘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깡패라고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앞에서는 센 척하잖아요. 약간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아빠가 말려도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일하는 뭔가 진취적인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유미 씨가 제가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말했지만 되게 짜증을 잘 부리는 역할 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그게 최적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자기가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진이가 되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동철 박중훈 씨와의 관계에서는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잠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서도 되게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는데, 호감을 가진 거를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둘이 잠자리 이제 보내고 예. 나서 우리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정유미가 박중훈 씨한테 말하면서 예. 그 개의 밤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너무 추울 때 그냥 자기 강아지를 안고 잔대요. 이러면서 우리도 그랬던 거라고, 개의 밤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우리 이제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자기 얼굴, 그러니까 세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신발 뜬금없이 신발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그런 연출가 덧붙어가지고 정유미라는 캐릭터가 되게 감정 표현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동철, 박중훈 씨와의 관계에서는 솔직하지 못한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좀 정유미 씨가 되게 어울리는 캐릭터?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면서도 되게 속에서는 소심해가지고 말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미 씨가 이 세진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고 나서부터 약간 연기력이 돋보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게이밤. 저는 잠깐 생각이 안 났거든요. 왜 게이밤이라고 했을까 했는데, 에스키모 너무 추운 겨울날 밤에 서로의 체온을 가지고 녹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제 강아지를 간다 끼안고 산다. 그래서 게이밤이 굳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죠. 너랑은 나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 혹시라도 넘보지 마, 이런 거군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정유미 씨가 맡은 세진의 캐릭터가 되게 좀 할 말 다 하는 당당한 캐릭터인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정유미 씨 연기가 또 여기서 굉장히 잘 이렇게 케미가 잘 산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정유미 씨가 맡은 세진이라는 캐릭터, 정유미 씨 연기를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게 정유미 씨와 박중훈 씨의 로맨스가 아니라 그냥 취준생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반영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소비할 때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영화가 되게 짤로 유명하잖아요. 그 박중훈 씨가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 위로하는 그 프랑스 해머 얘기하면서 프랑스랑 비교하면서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하다고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이 짤로 소비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영화가 소비되는데,
생각해보면 정유미 씨가 이 내 깡패 같은 애인을 시작으로 뭔가 그런 과도기에 있는 청춘들을 다루는 작품에 많이 출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도 그렇고 제가 전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던 직장의 신에서도 신입사원의 역할이었고 또 얼마 전 했던 라이브에서도 이제 막 경찰이 된 이제 여경이 막 된 이제 경찰에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과도기에 있는 지금 청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기 지금 내 깡패 같은 애인이 2010년도 작품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작품이니까 정유미 씨 나이가 한 27, 이렇게 20대 중후반의 나이를 맡았고 이게 딱 그 이 캐릭터와 정유미 씨 나이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뭐 직장의 신이었나요? 예, 직장의 신에서도 신입 직원. 뭐 요새 그 뭐 나이브에서도 신입 경찰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그 나이대를 좀 소화할 수 있는 외모를 또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재미난 얘기 해주셨는데 이 영화가 보면은 뭐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 특히 취준생. 아까 박중훈 씨의 그 대사도 좀 약간 깡패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균형이 안 맞죠. 깡패가 취준생한테 이게 조언한다는 게 자신도 사회적인 부적응자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야 프랑스에서는 그 대학생들이 뭐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자기 탓인 줄 안다. 저도 이제 좀 기억이 나는 대사였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좀 어울리지 못한 대사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그 두 캐릭터 깡패와 취준생의 이런 캐릭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법한 얘기로 좀 들리셨나요? 아니면 전혀 말 같지 않은 얘기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성 있게 느껴지던 대목이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깡패가 취준생한테 열심히 살라고 위로해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깡패분들도 열심히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취준생분들만큼 뭔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이런 말장난들이 재밌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폐가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웃긴 장면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취준생이 깡패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진짜 말 안 되거든요. 옆집에 있는 남자가 깡패다? 저 당장 이사 갑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고 되게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연애까지 한다니? 그러니까 되게 영화의 배경 자체는 현실적인 배경인데 취업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문제들 아빠가 서울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냥 결혼이나 해 이런 것도 되게 현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깡패를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판타지 같은 설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깡패 자체, 그러니까 박중훈 씨가 연기한 동철 자체가 되게 판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한순간에 일탈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철이 저는 마지막에 엔딩씬에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 세진이랑 차라리 안 만났으면 뭔가 다시 못 만나는 존재로서 한순간에 자기가 진짜 이 영화처럼 이 영화라는 판타지처럼 잠깐 거기에 취준생 할 때 힘드니까 취업 준비할 때 힘드니까 젖어 있었던 어떤 환상 같은 추억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끝났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중훈 씨 멋있긴 하지만 더 멋있는 배우가 했으면 납득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점에서 조금 정말 판타지 같은 영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보면은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준비생이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고 그러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해결의 방식이 깡패가 등장하게 되면서 판타지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력자로서 박중훈 씨가 맡은 동철이라는 캐릭터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온몸에 이제 문신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실제로 정유미 씨의 문제를 많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우산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짜 애인 노릇하러 뭐 집까지 같이 동행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면접 시간에 우리 정유미 씨가 맡은 세진이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갖다가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환상 같은 애인, 깡패가 등장해가지고 그 문제를 대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영화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여름께서는 어떠세요? 이 영화를 갖다가 보게 되면 여러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다라고 제니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교육방송을 갖다가 즐겨 보잖아요. 이거 박정희 씨가 맡은 동철이라는 캐릭터가 그리고 정유민 씨뿐만 아니라 권율 씨가 맡은 막 조언해주죠. 넌 이렇게 살지 마. 이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애인이 깡패다도 아니고 내 깡패 같은 애인이면 깡패가 아니니까 깡패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박중훈 씨가 맡은 동철이란 캐릭터가 그냥 깡패처럼 보이는 그냥 돈 없는 환상 속의 남자, 인 애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정유미 씨가 맡은 세진이 계속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만약에 주인공이 재벌 2세인 남자였다면 어떻게 도와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뭐 면접에 못 갈 것 같으면 헬기를 띄워준다든지 우산이 없으면 차를 불러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른 해결책을 주기만 했지,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폭력밖에 없으니까 난동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냥 맨몸으로 비에 뛰어들면서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깡패 같아진 거지, 방점은 애인에 그냥 꽂혀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깡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물간 깡패여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옆을 지켜주는데 날 지켜주는 행동이 다 깡패 같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전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방송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까 이 영화가 짤로 소비될 때 해주는 동철의 위로가 되게 자책하지 말라고 세진을 위로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세진이 면접장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난동을 피우면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책하지 말라면서 세진과 또 이 영화를 보는 청춘들을 위로를 했지만, 결국엔 또 자책을 통해서 세진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철의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육방송을 그냥 습관처럼 틀어놓는 그 행위 자체도 뭔가 자책의 행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자책이 되게 내면화된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세진이랑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영화는 계속해서 관객한테, 그게 이제 취업준비생이라고 한다면, 야, 네 잘못 아니야. 네가 노력을 못해서,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가 지금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게 2010년이나 지금도 취업 정말 힘들잖아요. 이 영화를 지금 좀 비슷한 연령대 아니면 조건을 갖춘 취업준비생들이 봤다면 굉장히 공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한 8년 뭐 이렇게 9년 지나가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깡패 같은 이라는 수식어가 깡패는 아니니까 라는 데 이제 방점이 끝나고 있고, A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곁에서 정말 힘들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애인이 재벌이라고 한다면 저는 문득 생각나는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아야가 비행기 띄우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뭐 환상 판타지죠. 근데 여기서는 인물에서 주는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판타지가 돈이 없다 뿐이지 몸으로 때우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차이를 좀 보여준다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박중훈 씨가 맡은 뭐 동철이라는 캐릭터, 정유미 씨가 맡은 세진이라는 캐릭터 얘기했다면,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그 세진의 공간이 보게 되시면 반지하방이잖아요. 반지하방 요새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니죠. 옥탑방은 좀 낭만이라도 있지만 옥탑방도 반지하만큼
반지하방만큼이나 뭐 열악한 그 조건이잖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살려면 옥탑방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햇빛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해가 드니까 그래도. 우울하진 않겠네요. 그래도 예전에 제 후배가 대학 때 1, 2학년 때 이제 자취를 옥탑방에서 했는데 정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정말 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요새는 좀 가건물 형태가 아니라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으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인물도 정유미 씨 맡은 세진이라는 캐릭터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그 대학의 출신이 아니라 또 지방대라는 것도 좀 저는 또 일부러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도 이 영화가 등장할 때 보시게 되면은 지하철이 아니죠. 기차를 올라타는데 아버지가 영무원이잖아요. 아버지 영무원의 그 배웅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일이 잘 풀렸나 보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가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죠. 그리고 짐을 싣고서 1톤 트럭에 싣고서 저 멀리서 위로 일종의 그 골목길을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공간 어떠세요? 굉장히 요즘에 취준생들의 공간처럼 느껴지셨나요? 예, 제이님.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졸업하고 저도 느낀 건데 예.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같이 저랑 학교를 다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취직을 하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돈을 안 버니까 자취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이제는 힘드니까 졸업했는데 취직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설정,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방에서 나왔지만 서울로 올라가고자 하는 설정 자체가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정유미 씨가 연기한 세진도 마찬가지로 진짜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 친구들도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되게 심리적인 압박도 많고. 그래서 항상 저는 서울에 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말 서울에 사는 건 복이라고. 왜냐면 적어도 제가 만약에 그 친구랑 똑같이 취업 준비를 했을 때 저는 어차피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압박이 조금 덜한 거예요. 이 부담감이. 근데 세진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서울에서 다닌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진짜 연고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한다는데 회사까지 망했어. 그럼 진짜 100% 그냥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뭐 아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면 그거라도 빌미를 잡아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이 친구 세진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 설정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지방에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는 이 현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 설정인 것 같아가지고 그 취준생의 공간을 그렇게 서울에서 꼭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옮긴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한 번 더 이사를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이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설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만약에 오피스텔에 살았으면 그렇게 궁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반지하방으로 옮겨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 공간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그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고 중간에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좀 쓰러진 그 정유미 씨 캐릭터 세진을 발견할 때 그때 좀 이렇게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굉장히 빼곡하게 메모장이나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세진이라는 캐릭터가 면접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는데 그게 지방에서 상경한 그런 캐릭터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님 친구들이 집에 내려갔을 때 사실 일을 구한다는 보장이나 일자리도 많이 없잖아요. 보통 대도시 위주로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 인물이라든지 공간을 좀 잘 선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취준생의 공간으로 나오는 뭐 반지하방, 뭐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든지
아까도 말씀하실 때 저는 이 정유미 씨 캐릭터가 대학원까지 마친 캐릭터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대학 학부 마치고 그냥 올라왔나?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력서 보면 맨날 석사 그 써있더라고요. 맞아. 오. 이력서 클로즈업에 있었어.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그래서 석사가 되게 중요한가 왜 여러 번 어. 보여주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세진이란 캐릭터가 되게 저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저도 지방에 있고 예, 그래서 예.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서 뭔가 좀 극적인 효과를 내려면 두 옆방을 비교해서 보여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세진의 공간을 보여줄 때 이제 세진이 떠나고 이제 짐을 빼달라는 부탁 때문에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짐을 정리해줄 때 동철이 들어가면서 그 메모지를 막 보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둘의 처음에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둘의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야 라는 걸 강조해야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방을 뭐 동시에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 두 방을 비교해서 보여줬으면 이 로맨틱 코미디가 더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인상이 깊었던 공간 중에 하나는 분식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식집에서 우연히 같이 밥을 먹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냥 같이 저녁 먹을까요? 해서 먹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둘이 또 취향이 같잖아요. 라면에 계란 빼야 된다고. 그래서 둘이 되게 궁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향이 되게 확고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라면 사실 영양가도 진짜 없는데 계란까지 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진이 그래서 쓰러졌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진이 한번 쓰러지잖아요. 처음에 이 영화를 본 관객분들이라고 하면 세진이 너무나 힘든 생활에 좌절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약간 그 앵글을 위에서 찍으면서 그 방바닥에 엎어져 있고 주변으로는 그 약으로 보이는 약 그 통이죠. 약통이 흘렀고 약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파국으로 가는구나 이 영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뉴트리션 정말 여기서 영양제라는 표현도 안 쓰죠. 뉴트리션이라고. 근데 거기서 물어보잖아요. 박중훈 씨가 이제 세진을 갖다가 정유미 씨를 갖다가 막 얻고서 부랴부랴 그 병원으로 찾아가면서 약을 보면서 이건데 이걸 먹어서 지금 쓰러졌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이제 영양제를 지금 먹었다. 그래서 영양제 먹으면 죽을 수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영양이 좋아지죠. 이렇게 간호사가 얘기하는데 약간 그게 이제 웃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평가가 좋은 이유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소소한 웃음을 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무거우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평가가 그나마 좋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등장한 웃음 유머 코드. 저도 말장난이 다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피식피식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 당시에 좋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거를 다시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취준생한테 위로가 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왜냐면 취준생들에게는 이 내 깡패 같은 애인이 없단 말이에요. 면접 시간 벌어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너무 환타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면 이 영화 보면서 위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감에 빠질 것 같아요. 짜증날 수도 있죠. 왜냐면 자신이 공간을 다시 한번 하긴 해.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갑자기 얘기를 계속하면서 든 생각인데 그 오혁 노래 중에 윙윙인가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가 그 오혁 씨가 백수일 때 쓰는 건데 거기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자기가 윙윙인가 와리가리인가 뭔지를 아무튼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평일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흔한 일이고 한 번도 이렇게 지옥철에 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못 만날 것 같대요. 왜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정말 이게 취준생한테 위로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취준생들한테는 정말 애인이 생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너무 환타지 같아가지고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피식피식 이 영화를 보면서 웃을 수는 있는데 이 순간순간은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영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취준생이면 위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취준생 시절을 겪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대리가 된 정유미 세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리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거를 취준생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우울하고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끝까지 보면은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아직 현실은 아니잖아요. 도래하지 않은 미래니까 취준생한테 권하면 안 되겠다 이 영화. 위험한 영화야. 예, 여러분께서는 여기 등장하는 이런 유머, 저는 이런 유머라도 있으니까 어떤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평 중에 하나가 드디어 박중훈이 2000년대로 걸어 나왔다 약간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중훈 씨가 좀 연기가 과장됐다라는 식으로 좀 계속해서 평이 나쁘다가 그래도 이 영화로 이번엔 좀 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식으로 평이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장난이 이 영화를 2000년대가 아니라 90년대로 회귀시킨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말장난 하잖아요. 막 아버지 만나가지고 막 저희 어머니는 발레를 하시고 교장 선생님 하시고요. 막 아버지는 전업주부고요. 막 이런 식, 네 그런 걸 하는데 그 되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장난인 것 같아서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데 되게 당연한 클리셰들을 사용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이 영화가 저는 오히려 이전에 했던 가족의 탄생보다 이 영화가 더 오래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더 촌스러운 느낌을 받고 그런 말장난이 오히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과거 옛날에 박중훈 씨를 보이게 하는 그런 90년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면 여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박중훈 씨의 가장 큰 정선기는 90년대 그 코미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박중훈 씨가 맡은 동철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어디선가 많이 본 캐릭터, 박중훈 씨 연기 중에서 특히 영화 인정사정 볼 걸 없다에 나오는 그 경찰 형사 캐릭터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경찰인데 깡패랑 다를 바 없는 그런 캐릭터가 지금 박중훈 씨 연기에서는 좀 어디선가 좀 본 듯한 연기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표현 90년대 박중훈 씨가 드디어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재등장하는 영화 이렇게 보였고 요새 박중훈 씨가 물론 계속해서 뭐 활동을 하고 있으시지만 왠지 그 리얼리티가 강조되는 영화에서는 막 그렇게 요새 감수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또 장선우 감독의 우무베비의 사랑 그것도 개봉 몇 주년이라고 GV를 갔더라고요. 거기 뭐 최명길 씨나 다른 인물들께서 그 영화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흔히 얘기하는 뭐 코리안 뉴 웨이브 영화잖아요. 그 장선우 감독의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왠지 좀 과거의 유물처럼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깡패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과거에는 이제 사라져버린 이미지 아닐까? 예전에 한창 제가 알기로는 조폭영화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요새 조폭영화 안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고 나오더라도 좀 뭐 신세계류의 약간 스케일이 크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조폭으로 나와야지 사업가의 이미지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흥행에 성공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정유미 씨 배우 정유미가 출연한 영화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내 깡패 같은 애인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 영화 취준생 분들 들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들으면 조금 우울할 영화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보니까 아까 제이님께서 이 영화가 정말 어떤 사회적 현실을 꼬집고 뭐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만한 영화냐라고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좀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한번 필름 필터링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추천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영화 개봉 당시에도 저는 극장에서 안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영화 너무 재밌다 그래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뭐가 재밌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물론- 않았죠. 8년이나 됐는데. 물론 뭔가 현실을 꼬집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실상
취준생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취준생만큼은 아니겠지만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저에게. 예.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 확정되지 않은 이 삶 속에서 뭔가 위로가 되는 영화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닥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를 보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세진처럼 대리 정도는 돼야지 이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우리 제니께서는 단호하게 초재일가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예, 노 추천 되겠습니다. 예, 연희께서는 어떻게 그 필름 필터링 해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의 재미를 떠나서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정말 조폭 영화, 깡패 예.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막 돈 없고 가난한데 막 깡밖에 없는 그런 악바리의 인물들이 정말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맨날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10년대 이후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 아수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거의 다 뭐 정치 관료라던가 기자라던가 뭐 검찰 뭐 이런 권력,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사람이 폭력을 쓰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나온 이 내 깡패 같은 애인이 그런 조폭과 가난하고 깡밖에 없는 그런 건달들, 깡패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박중훈 씨가 다시 재등장해서 이렇게 세차장에서 만나는 정유미 씨와 만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장면을 왜 굳이 넣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뭔가 그런 돈은 없지만 정은 많은 깡패들이 등장했던 그런 영화들에 대한 헌사같이 약간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게 다른 환상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몇 년 전에 개봉한 창수인가요? 예, 맞아요. 네, 임창정 씨 나온 맞아, 영화가 맞아. 정말 오랜만에 그런 깡패가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도 실패했죠. 네, 실패를 했는데 좋지 않나?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그리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런 정많은 깡패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앞뒤가 안 맞네요. 이제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 유형이 그래도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필름 필터가 좀 갈렸네요. 오늘 지난 시간에는 둘 다 추천을 저희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정유미 씨가 나왔던 내 깡패 같은 애인은 우리 제이님께서는 노추천, 예, 우리 연희께서는 좀 추천. 그러니까 추천의 변이 깡패에 대한 어떤 고별 인사, 언사, 고생했다. 야 고생했다. 이제 영화에서는 떠나주렴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정말 깡패라는 캐릭터가 하나의 이렇게 중심 인물로 이렇게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 것 같고. 아까 무슨 아수라나 뭐 나중에 신세계 같은 것처럼 어떤 권력자, 예, 어떤 경제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인 깡패 같아요. 제가 볼 땐. 물론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말쑥하게 슈트를 입고 등장하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유미 배우 두 번째 특집이었죠. 네, 깡패 같은 애인. 좀 얘기해봤고요. 저희가 계속 영상 해부학, 필름 필터링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정이요, 뭐 팟빵, 파티, 뭐 아이튠즈뿐만 아니라 뭐 트위터 등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꼭꼭 예, 메시지 내지는 댓글 내지는 좋아요 예, 남겨주시고요. 예, 다음 주 저희 또 정유미가 등장하는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